오늘은 2022년식 코나 차량 중고차 검수를 하는 날입니다. 주행거리는 대략 59,000km를 주행하셨네요. 테스트 운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테스트 운전은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 지금 노면이 썩 좋지 않은 곳을 지나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체에서 무언가 잘못된 그런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어요. 코나는 서스펜션 특성상 뒤쪽이 무언가 텅텅 치는 느낌? 그런 느낌은 조금 발생을 하네요. 이런 느낌은 동일한 서스펜션 타입에서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수석 쪽 도어 트립 안에서 무언가 따라락 따라락 떠는 느낌? 아마도 도어 트립을 고정하는 그런 핀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빠졌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건 추후에 제가 확인을 또 해보면 되겠죠. 오늘 이 차량 고객님께서는 아내분이 아기들을 등원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구매하신 거라고 합니다. 시세보다 차량을 많이 싸게 구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싸면 싼 이유가 있는데 저렴하게 판매한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큰 방지턱을 넘어볼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테스트 운전을 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른 건 다 좋은데 핸들이 한쪽으로 쏠려요. 막 드라마틱하게 한쪽으로 확 쏠리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일자로 서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핸들만 틀어진 것이 아니라 주행할 때 손을 살짝 놓게 되면 차가 또 한쪽 방향으로 천천히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도로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정비사가 느끼는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크게 엔진 미션 쪽으로 문제가 있을 확률은 무척 낮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굳이 무언가 조금 점검을 하거나 추리하실 생각이라면 엔진오일 상태를 확인한 후에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오래됐다면 그런 부분들은 교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 정도 키로 쓰면 공기가 들어가는 그 스로틀 바디에 오염이 조금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캐빈 필터가 오염이 됐다면 캐빈 필터 정도? 미션 오일은 뭐 손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차의 실내 그 상태가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공조 장치를 20도로 놓고 제가 작동을 했을 때 조금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캐빈 필터가 이상이 있다면 캐빈 필터를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차는 캐빈 필터가 오염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실내 내장재에 왜 이렇게 잔 스크래치가 많지? 크래시 피터 쪽 이 상단 부분에도 잔 스크래치가 무척 많습니다. 이게 무언가 이렇게 올려놓고 다니셨나? 계속 운전하다 보면 보이는 부분이라서 약간 좀 스트레스인데 마치 꼭 오래된 차처럼 느껴지고 왜 싸게 판매를 하셨을까? 고객님께서는 큰 사고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고 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희 샵으로 들어가서 차량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시청하신 후에 이 차량의 적정 가격은 얼마가 합당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22년식의 주행거리는 59,000km, 사고 유무는 아직 저도 모릅니다. 일단은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엔진룸에 먼지는 쌓여 있어도 특별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단에서는 뭐 누유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전 차주께서 엔진오일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어클리너 상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에어클리너가 깨끗합니다. 엔진오일 교환을 하셨다는 거예요. 종종 냉각수가 누수되는 그런 이슈도 있는데 이 차량은 깨끗합니다. 일반적인 소모품들은 현재까지는 아직 손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간략하게 사고 유무도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골격에 해당하는 사이드 프레임과 또 휠하우스 쪽은 사고의 흔적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부분은 두 곳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프론트 범퍼와 동수석 쪽 프론트 휀더, 범퍼와 휀더는 같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범퍼가 깨끗한 부분도 눈에 보이긴 하지만 이 엠블럼이 교환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분리했던 또 흔적도 있고요. 하지만 프론트 패널을 교환할 정도로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범퍼를 교환하면서 스크래치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휀더의 교환 여부는 이 휀더를 고정하는 볼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하지만 교환된 부분은 이렇게 풀렀던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휀더의 색상이 좀 다르죠? 휀더 쪽으로는 충격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휀더 브러켓이 꺾여 있네요. 하지만 사이드 프레임이나 휠하우스 쪽으로는 충격은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휠하우스나 사이드 프레임 쪽 충격이 있다면 이런 실리콘들이 갈라지거나 터지는 경향이 있어요. 충격이 아주 컸을 때요. 엔진 상단에서는 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범퍼를 교환할 경우는 도색이 되어 있지 않는 이 하단 범퍼도 교환을 했을 겁니다. 너무 깨끗하죠. 휀더를 수리할 때는 휀더 몰딩도 교환을 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반대쪽과 비교했을 때 무척 깨끗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전차주분께서 엄청나게 아끼면서 타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휠에도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을 했네요. 사이드 밀러도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파손되진 않았고 이 스크래치를 좀 제거하면 될 것 같아요. 도어의 경우 앞뒤 모두 다 교환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수석 쪽 도어는 판금 도색을 진행을 한 거예요. 교환이 되진 않았지만 판금 도색을 확실하게 진행한 겁니다.
이 친구 어디 갔지? 영상에서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뒷도어와 앞도어의 색상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하, 이거 도어의 색이 너무 밝은데. 원래 도어로 도색할 때는 도어 핸들도 분리를 하고 또 사이드 미러도 분리를 하고 현장에서 눈썹 몰딩이라고 하는데 이 몰딩도 교환합니다. 몰딩을 교환을 했는데 비닐을 안 띄워놨네요. 리어 휀다 몰딩은 왜 이렇게 됐을까? 무언가 묻어 있습니다. 많은 스크래치도 있고 뒤쪽 휀다는 뭐 판금 도색을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차는 후방 충돌이 있었던 차량입니다. 뒤쪽 범퍼도 교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바로 테일게이트. 테일게이트는 판금 도색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색상에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고 있어요. 도장 상태가 너무 새 거예요. 테일게이트 쪽 판금 도색은 아마도 동수석 쪽 뒤쪽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 퍼티 작업을 한 흔적이 남아있고 또 퍼티 작업이 매끄럽게 깔끔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테일게이트는 교환을 하지 않고 판금 도색을 한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는 따로 빼진 않은 것 같아요. 탈거하지 않고 장착된 상태에서 도색을 진행한 것 같아요. 리어 휀다 쪽으로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뒷범퍼를 교환했지만 백패널 쪽으로는 문제를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사고 부위가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차량을 올려보겠습니다. 사고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식과 주행거리가 괜찮다고 해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패널 쪽으로는 파손이 없었던 차량입니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트렁크 바닥과 그리고 백패널 사이에는 아주 얇은 철판이기 때문에 무언가 충격이 가해졌다면 꺾이거나 휘어지거나 또는 실리콘이 터지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깨끗해요. 단순하게 범퍼만 교환한 것 같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하체가 틀어져서 타이어에 편마모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편마모도 있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하체 컨디션은 나빠 보이지 않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어 서스펜션이 이런 타입들은 하체 쪽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은 드물어요. 이 부분부터 이렇게 쭉 연료 탱크입니다. 혹시라도 자세히 봐야 될 부분들이 이 연료의 누수 흔적입니다. 연료는 새는 부분은 없어요. 하부의 상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제가 유심히 살피는 부분이 이런 사이드 부분인데 부식이 조금 시작됐네요. 이런 부분들은 밖에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찌그러졌네요. 밖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많이 주행하셨거나 낚시를 다녔거나 아니면 산에 많이 올라갔던 차량들은 이 하부 쪽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데 배기란 쪽에 긁힘이 있는데 이 차는 없어 보입니다. 양쪽 사이드에 이 하단 커버들도 파손은 없고요. 미션오일과 엔진오일 누유는 없어 보입니다. 깨끗해요. 아직 때가 아니죠. 운전석 쪽 하체 부품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 동수석 쪽 하체 부품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 타이어의 편마모가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반대쪽과는 다른 경향이 있어요. 사고가 동수석 쪽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핸들이 한쪽으로 쏠렸던 이유가 있네요. 아마도 기존 사고 때 하체 쪽에 무언가 충격이 가해졌는데 육안으로 파손된 부위를 찾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에 휠 얼라이먼트 조정만 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휠 얼라이먼트 조정을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냉각수 리저버 탱크에 냉각수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는 부분은 없으니까 충전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운전석 뒤쪽 도어 쪽도 파손의 흔적이 있네요. 곳곳에 조금씩 다 있어요. 이런 흔적들이. 시세보다 대략 30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한 차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무사고는 아닙니다.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크게 손봐야 될 부분들은 없겠지만 차량 관리가 엄청나게 잘 된 그런 차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내도 깨끗한 듯 깨끗하지 않은 느낌? 비흡연 차량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무언가 조금 냄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냄새? 뭐랄까 그 묵은 땀 냄새? 도어 트립과 실내 트립도 자질자질한 스크래치가 발생을 했고 때도 많이 탄 것 같아요. 카시트를 장착하고 또 아기들을 태고 다니려면 깨끗하게 실내 세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동수석 쪽 몇몇 가지 하체 부품을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얼라이먼트 조정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헤드라이닝 쪽을 잘 살피는 편이에요. 헤드라이닝 쪽에 오염이 심각하다면 세척하기도 힘들고 또 교환하기도 힘듭니다. 이 차량의 조금 아쉬운 부분은 헤드라이닝 중간 부분, 그 독소등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조금 오염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코나 차량 중고차 검수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코나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 예정이시라면 사고 유무도 확실하게 보시고 자동차의 상태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보증기간이 남아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증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더더욱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고차를 구매하셨다면 가까운 정비업소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오일류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시고 이상 있으면 또 교환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메라 패밀리들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예요. 현재 차량의 상태를 사무실에 계신 우리 고객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코나가 한 대 갖고 싶네요.